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청문 절차를 하나의 표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통지하죠.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문을 하는 게 있죠. 청문을 하는 거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든지 행정청이 필요할 경우라든지 인허가 취소라든지 해가지고 인허가 취소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청문을 하게 되죠. 그 청문 통지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증거조사하고 문답한 거에 대해서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 종합해서 의견서를 청문 취재자가 자기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문서로 작성하면은 이제 청문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과에 반영하는 거고, 청문이 끝났는데 그 처분하기 전까지 어떠한 그 새로운 무슨 사실이 발견된다든지 하면은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떤 행정처분이냐, 의부 권제라고 그랬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그때 이렇게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해가지고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때는 어떤 서류에는 뭘 작성하느냐, 처분 제목,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처분 원인, 사실, 처분 내용, 근거, 의견 제출 가능하다는 거, 제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방법,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을 어디다 할 건지, 명칭, 주소, 의견 제출의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해서 통지를 한다. 이것은 이제 청문하고는 별도의 절차이죠. 그러니까 생략을 하고, 청문 통지하는데 다른 법의 규정, 청문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행정청에서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신청할 때, 의견 제출 기한 내 청문 신청할 때, 아까 처분 사전 통지했는데 의견 제출 기한 내 신청할 때 어느 때냐? 다 되는 게 아니라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 박탈, 법인 조합 취소 이럴 경우에 청문을 하게 된다. 그런데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무조건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사자에게 10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문 취재자도 선정하게 되고, 청문 취재자가 누군지도 서식의 통지서에 쓰게 되어 있죠. 청문 취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도 해놨죠. 그러다가 전문가, 교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청문 취재자 소속 직위 성명, 청문 일시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통지서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청문 취재자는 업무를 처리했던 사람 안 되겠죠. 과 직원도 안 되고 과에 소속된 사람도 안 되고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죠. 소속 기관 중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청문 취재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업무 처리자라든지 처리과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제한 규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7일 전까지 취재자에게 자료를 줘야 되겠죠. 그래야 너무 임박해서 주면은 검토를 못하면은 제대로 된 청문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7일 전까지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청문 진행하는데 청문 취재자가 지금 어떤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겠죠. 어떤 처분을 하는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는데 법적 근거는 뭐다 이런 거 설명을 해주겠죠. 당사자 진술 듣고 증거 제출 받고 다른 참고인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 증거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청문 취재자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청문 취재자가 필요한 조치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청문을 한 번 해서 마치면 그럴 필요 없겠지만은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다음에 또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일시 장소 이것을 서면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고, 동의하면 전자문서로도 하는데
청문 당일날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언제 청문을 하겠다 이것은 대부분 그 청문을 하는 날, 다시 또 청문을 이어갈 필요가 있으면은 그때 말로 통지를 하면 되겠죠. 다음 한 보름 있다가 하겠다든지 서로 일정 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개할지 말지 이것은 신청에 의한다든지 필요해 할 때 하는데 그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청문을 병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증거조사는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주장이 없어도 조사할 수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등 수집할 수 있고 참고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조사, 다양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 청문 주재자는 필요 시에는 관계행정청에 문서 제출, 의견 진술 요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소장 접수해서 고소인 진술하듯이, 고소인 조사하듯이 할 수가 있다. 행정청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청문 조서에는 제목을 기재하고 청문 주재자를 인적사항 기재하고 당사자 기재하고 청문 일시장소 기재하고 중요한 건 이거죠. 당사자 진술 요지하고 제출된 증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공개를 왜 안 했는지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부분들이 청문조서에 기재가 되겠다. 그리고 당사자가 열람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 서명을 하고 만일에 이의제기할 부분,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정정 요구를 하고 정정 요구를 서면으로 하기도 하죠. 이렇게 서면이 있죠. 그 다음에 청문 의견서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되면은 적정한지 경감할 필요가 있는지 그 행정처분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경감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청문의 제목, 처분 내용, 종합의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청문을 종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의견 진술하고 증거조사가 충분하면은 이제 그것으로 종결을 하는 거예요. 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출석하고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로 청문 종료가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또 10일 이상 이렇게 출석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조서라든지 의견서 기타 서류는 지체 없이 청문 주재자가 행정청에 제출해야 된다. 다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행정청에서는 청문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의견서라든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결과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분한 다음에 1년 이내 요청 시에는 제출 서류라든지 물건을 반환 요청할 수가 있다. 당사자 등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처분하기 전에 청문을 마쳤지만 처분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면은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문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의 전체적인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이 표와 같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앞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청문 과정 부분을 표 하나로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